안녕하십니까, 전성준입니다. 지금 되고 있나요? 뭐 되고 있겠죠. 뭐 방송 왜 켰냐면요, 저가 이제 오늘 쉬는 날이어서 할 게 없어서 켰고요. 쉬는 날마다 키려고 해요. 뭐 쉬는 날 해봤자 일주일에 2번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때 아니면 킬 시간이 없어서 사실 뭐 언제든 켜도 되긴 하는데, 사실 뭐 제가 뭐 연예인도 아니고 뭐 맨날 일이 뭐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할 말도 많이 없고 사실. 최근에 그래서 결국에는 최근 근황 얘기하고 뭐 할지 막 고민을 하는데, 일단 최근에 뭐 했냐면요. 아니 저도 게스트 부르고 싶죠. 근데 이제 쉬는 날이 다 안 맞고, 제가 이제 옷가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주말에는 웬만하면 못 쉰단 말이죠. 주말에 쉬어도 그 토요일이나 일요일 한 번? 그때 쉬기 때문에 그때 일반인들은 일단 보통 주말에 쉬니까 그때 초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주말에 안 쉬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웬만하면 다 주말에는 약속이 있잖아요. 저랑 미리 약속을 잡지 않는 이상. 그래가지고 좀 초대가 어려운 것 같고, 평일에는 제가 안 물어보기도 했고, 뭐 어떡할까요? 적극적으로 인스타 스토리에 며칠 날 방송 되는 사람 이렇게 올릴까요? 그러면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또 하기는 왜 싫냐면, 인스타 스토리에 뭐 며칠 날 방송할 건데 게스트 오실 분 올렸어요. 근데 아무도 답장 안 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아무도 답장 안 하면 좀 그렇거든요. 아, 나 팔로워가 400명인데 진짜 친구는 없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닌가? 그냥 올릴까요? 그냥 올리면은 아무나 오나? 누구라도? 제가 머리를 자르고 싶은데 너무 길어서 시간이 없네요. 이제 마라톤, 다음 주에 마라톤 나가야 되고, 저 설날에 안 쉬기 때문에, 설날에 토일, 내일부터 토일 월 일하고 화요일 하루 쉬고 수목금 일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방송 키면 화요일 날 키지 않을까. 근데 할 말이 없어서 켜도 의미가 없긴 해요. 뭔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 그때는 그냥 생평일이어서 친구들이 많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승찬이도 들어오고, 뭐 심지어 성주까지 들어와서 봐줘서 대충 걔네들이랑 대화하면서 어떻게든 때웠는데, 지금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불금이라 아무도 제 방송을 보지 않고 다들 놀러 나갔기 때문에 딱히 뭐 할 말이 없다. 결론, 최근 근황 뭐냐면, 일단 제가 릴스를 올렸고요. 원래 그 에픽하이 러블러블러브 그 챌린지를 올리고 싶었는데, 그 친구 같이 올리는 친구랑 약간의 소통에 미스가 있어서 그 쉬운 릴스로 했는데, 그걸 또 약간 변형한 거죠. 제 상황에 맞춰서 너무 똑같이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녹음해가지고 오리지널 사운드 만들어서 했는데 재밌었다. 그래도 전 재밌었고, 뭐 좋아요 100개 1000개 안 지켜도 돼요. 그냥 저는 재미를 위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아, 물론 찍히면 좋죠. 반응도 좋고 좋으면 좋죠. 저는 그리고 사람들이 악플도 좀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아, 병신 이딴 거 왜 찍냐, 뭐 이런 거 달아주면은 저는 악플도 관심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심하지만 않으면 나 웃으면서 넘기고 싶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재밌게 찍었고, 다음 릴스는 모르겠어요. 뭘 하든지. 다음 릴스는 저 혼자 찍어서 올릴 것 같은데, 생각해 놓은 게 있어서 일단은 여기서만 대충 예고만 하고. 어 은근히 저 구독자가 많이 늘었어요. 구독자가 지금 47명이거든요. 3명만 더 들어오면 이제 50명 이벤트 할 생각이고, 이벤트로 뭐 할까요? 기프트콘 하나 정도 보내드리고 싶은데, 구독자분한테. 그때는 라이브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라이브 채팅한 사람 중에 한 명 골라서
보내드릴까 생각해요. 그래도 라이브 그럼 공지를 띄워야 되나? 인스타 스토리나 이런 걸로. 어쨌든 뭐 그렇고. 최근에 뭐 했냐면 계속 딴소리로 새는데, 최근에 일단 스키장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스키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들이 그냥 가자고 해서 처음 가봤었는데, 그때는 스키를 탔었거든요. 근데 그때 문제였던 게 뭐냐면, 제가 스키를 탈 줄 모르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타냐? 그럼 그냥 타면 된대요. 씨발 새끼들이. 그래가지고 스키장을 갔죠. 가서 스키복 대여를 하고 스키를 빌려서 그냥 A자로만 타면 된대요. 이렇게 발을, 그러니까 발이 이게 정면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내려갈 때 발을 이렇게만 해서 타면 된대요. 아 그래? 해가지고 초급부터 내가 해서 오겠다 했는데, 애들이 남자는 중급부터 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튜토리얼도 안 하고 바로 보스몹 깨러 가서 진짜 장난 안 치고 내려오는 데만 2시간 걸렸습니다. 지들끼리만 존나 신나게 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스키를 잘 타게 됐어요. 잘 타는 건 아니고 그냥 어찌저찌 중급에서도 내려올 수 있을 정도로 타게 됐어요. 스키는 쉬워요. 그냥 이렇게만 가면 되니까,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에 간 건 보드가 타보고 싶어서. 솔직히 스키보단 보드가 간지잖아요. 인정하시죠? 스키가 더 간지라고요? 어쩌라고요? 저는 보드가 더 간지기 때문에 보드를 타러 갔단 말이죠. 이제 아는 동생들 2분하고 갔는데, 저랑 동생 1명은 뭐 아예 처음이었고, 1명이 잘 타는 사람이 있어서, 카카오톡 끄고. 그래서 그 잘 타는 친구한테 배웠는데, 잘 타는 친구한테 일단 너무 미안했고요. 제가 30살이 넘고 제가 운동신경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없다는 걸 다시 느꼈고, 나는 병신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보드가 처음에 타면은 이제 초급부터 했는데도 내려오는데 1시간? 2시간 걸린 것 같고,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계속 넘어져서 진짜 일단 엉덩이가 너무 아프고요. 계속 넘어져서 발목이 너무 아파요. 발목이 왜 아프냐면, 이게 보드를 이렇게 타잖아요. 발목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뭐 눈에 이게 보드가 박히면은 이렇게 앞으로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보드를 이렇게 하고 타야 돼요. 근데 계속 이렇게 하고 타니까 발목이 너무 아픈 거. 그래서 살짝만 쉬려고 내리잖아요. 그럼 바로 넘어져요. 그냥 뭐 어쨌든 뭐 어찌저찌 해가지고 겨우겨우 배워서 잘 탔는데, 너무 재밌었고, 저는 더 타고 싶었는데 이제 리프트 시간이 끝나가지고, 마감했어요, 나가세요 해가지고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드를, 그게 또 심각한 게 뭐냐면, 제가 초보자니까 방향 전환을 못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비켜서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급 코스에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앉아 있어요. 다 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걔네는 덜 창피한 게, 걔네는 초등학생, 유치원생, 나는 30살. 걔네는 앉아 있어도 그냥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저는 쪽팔린 거죠, 혼자서. 그래가지고 걔네 누워있는, 걔네들이 앉아 있잖아요. 근데 내가 피해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걔네가 출발할 때까지 나도 뒤에서 앉아서 기다려야 돼. 그래서 앉아서 기다리다가 걔네가 출발하면 그때서야 나도 일어나서 출발하는데, 문제는 또 뭐냐면 앞에 누가 앉아 있잖아요. 앞에서도 넘어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가 못 피해가. 그러니까 그럼 나도 또 앉아야 돼 거기서. 그래서 저는 초급보다 오히려 중급이 더 재밌었어요. 왜냐면 중급은 그냥 사람들이 알아서 잘 가니까. 그리고 이게 경사가 더 내리막이다 보니까 중급이. 그래서 중급에서 타는 게 초급에서 타는 것보다 더 쉬웠다. 왜냐? 그냥 초급은 뭔가 경사가 낮아서 발목을 엄청 많이 들어야 되는데, 중급은 살짝만 들어도 잘 멈추고 잘 내려갔다. 그래서 너무 재밌게 잘 탔고, 그리고 꿀팁 알려드리면, 보드 타시기 전에 밥을 뒤지게 많이 드시고 가십시오. 아니, 많이 먹고 갔는데도 좀만 타도 엄청 배고파졌는데, 거의 물가가 진짜 완전 인플레이션급 물가라. 거의
그 뭐랄까 미국 물가거든요. 거기 가면 햄버거 하나에 13,000원 이러고 저희 육개장 컵라면 먹었는데 4,000원씩 냈어요. 다행히 물은 공짜로 주더라고요. 뜨거운 물은. 뜨거운 물도 돈 내라 했으면 이제 뜨거운 물 돈 내서 받고 이제 그분한테 이렇게 뿌렸을 수도. 농담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스키장 갔다 왔고 그리고 뭐 했지? 아 그리고 스키장 갔다 와서 다음날에 너무 아픈 거예요.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개처 진짜 왜냐면 제가 여기에 안주머니에 핸드폰을 넣고 다니잖아요. 근데 제가 앞으로 이렇게 거꾸로 넘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무슨 마이크 타이슨한테 한 대 맞은 것처럼 여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다음날 일 못 나갈 뻔했지만 겨우겨우 이끌고 몸 나갔고 그리고 그 동생들이랑 원래 막 엄청 친하진 않았었거든요. 제 생각에 이렇게 말하면 섭섭한가? 어쩌라고요. 어쨌든 엄청 친하진 않았는데 그거 다녀오면서 뭐 술도 먹고 이러면서 친해졌어요. 너무 친해졌고 근데 걔들은 저를 안 친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친해졌다 생각하기 때문에 친해졌다 생각하겠습니다. 일방적이라서. 그리고 옷을 계속 샘플을 만들고 있고 지금 옆에 바지가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씨. 아직 바지가 완성이 안 됐어요. 이런 바지이고 제 인스타 스토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거의 위에 버전인 그 자켓 버전은 나왔거든요. 얘는 지금 여기를 손바닥질을 다 해야 돼서 뒤에까지 돌려야 되거든요. 괜히 내가 이 디자인을 해가지고 존나 힘들어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이거 나오면 근데 이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만든 바지 중에 제일 마음에 들고 뒤에는 이렇게 은사로 이게 제 로고 표시인데 이걸 표시한 거죠. 다 제가 패턴도 뜨고 메이킹도 다 제가 했고 다 제가 박았고 이제 여기 단축구멍을 뚫으러 이게 완성되면 동대문으로 가서 그 QQ라는 단축구멍 뚫는 기계가 있는데 그걸로 뚫어야 돼서 일단 이 앞자수를 다 빨리 끝내야 일단 한 줄 끝냈거든요. 겨우? 이거 한 줄 끝내는데 2시간 걸렸어요. 겨우 한 줄 끝냈고 이게 아마 여기 그리고 이 뒷판까지 보시면 초크로 줄 그려질 때 그려놨고 그래서 다 그리면은 이게 체인소만 영감 받아가지고 보시면은 이게 체인을 제가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체인소맨 영감으로. 자켓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켓은 레제고 바지는 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체인소맨 셋업을 만들었다. 얼마에 팔 거냐고요? 100만 원? 둘 다 합쳐서 100만 원에 팔. 네, 이거는 그냥 샘플이라서 아마 좀 더 9월 달에는 대중적으로 만들지 않을까. 바지는 거의 비슷하게 갈 것 같고 위에는 아마 앞에 있는 레제를 없애고 뒤에 있는 개만 간다든지 아니면 조금 변형을 줄 것 같아요. 이거는 레제랑 덴지를 한 옷에다 다 넣어버려가지고 약간 좀 투머치함이 있죠. 근데 실험이라서 일부러 더 투머치하게 한 거죠. 한 번에 조지고 싶어서. 자, 근황은 여기서 끝이고요. 저는 설날에도 일합니다. 왜냐? 설날이 제일 바쁘기 때문에. 입고 있는 것도 만드신 거냐고요? 아니, 전혀 아니죠. 이거는 당연히 이제 대기업 This is Neverthat이라는 대기업에서 만든 옷이고요. 제가 야무지게 샀고요. 맨투맨도 디네댓입니다. 입고 있는 옷은 제가 만든 옷들은 이거 다 만들어지면 한 번에 방송 켜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한 번에. 지금까지 이런 거 만들었고 여기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팔아보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뭔 얘기 할까요? 이제 킨지 몇 분 됐죠? 잠시만요. 14분 됐는데 할 얘기가 다 떨어졌네요. 진짜 방송하는 게 힘드네. 그래서 게스트를 모시나봐요. 월드컵? 어떤 월드컵? 아니면 MBTI? MBTI? MBTI 해볼까요? 제 MBTI 뭔지 아세요? 제 MBTI ENTP거든요. 근데 저는 MBTI를 안 믿어요. 왜 안 믿냐?
사람을 어떻게 16가지로 나눕니까? 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MBTI 안 믿는다. 난 그리고 MBTI로 뭔가 나를 규정하는 게 싫어서 나를 그런 쪽으로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어. 근데 너 그거 MBTI 그건데 왜 그렇게 행동했어? 라고 하는 게 싫거든요. 너무 또 심통맨인가? 제 두 번째 별명이 심통맨이거든요. 왜 심통맨이냐면 불만이 너무 많아요. 불만이 너무 많아서 두 번째 별명이 심통맨이고. 카메라 각도 왜 이러냐? 좀 내려주고. 이러니까 좀 낫죠? 생긴 게. 역시 얼짱각도가 이제. 그리고 저 집 안 치운다고 뭐라 뭐라 하시더라고요. 와서 좀 치워주세요. 그러면 뭐 여기서 뭐 어떻게 더 치우나요? 아니 그때 뭐 빨래 여기 헹거 있다고 뭐라 뭐라 하시던데. 아니 내가 내 방에서 빨래 말리겠다는데 뭐 뭔 상관이죠? 똑같은디 뭔 얼짱각도냐고요? 그냥 기분 내고 싶었습니다. 근데 너는 누구세요? 뒤지실래요? 시비를 거시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어쨌든 MBTI를 안 믿어요. 안 믿는데 진짜 개빡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MBTI가 ENTP란 말이죠. 그 ENTP가 MBTI를 안 믿는 MBTI라고 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이가 없었고 일단은 왜 안 믿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 16가지로 나눌 수 없고 왜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행동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 엄마 앞에서는 저는 엄마 앞에서 완전 애새끼 그 자체거든요. 설거지 안 해, 뭐 집안 안 치워. 근데 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른스러울 때도 있단 말이에요. 좀 저보다 나이 어리신 분들이나. 그거는 근데 안 친해서 그런 건가? 친한 사람 앞에서만 내 본 모습이 나오는 건가? 그렇게 따지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친한 사람 앞에서만 본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걸 깨고서라도 뭔가 그게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회사에서 제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회사에서 완전 엘리트거든요. 일 열심히 하고 네네네 거리고. 아닌가? 또 상사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죠. 저는 열심히 한다 생각하는데 뭐 열심히 안 하신다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고요. 죄송하고 ENTP 제가 ENTP에 대한 모든 것 ENTP가 리뷰하는 ENTP에 대한 모든 것 한번 읽어볼게요. 죄송합니다. 할 게 없어서. 자, 제 MBTI는 ENTP인데요. 잠시만요. 이거 저 키워드릴게요. 이런 보이나? 과몰입하기 딱 좋은 주말 꺼지시고요. ENTP를 가장 잘 나타내는 문구. ENTP는 항상 그렇게 해왔다는 이유만으로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는 걸 가장 꺼리는 성격의 유형이다. 이런 거 볼 때마다 화가 나요. 난 MBTI를 안 믿는데 이런 거 보면 좀 맞단 말이죠. 왜냐면 제가 봐봐요. 전통적인 방식을 항상 그렇게 해왔다는 이유만으로 정통적인 방식을 따르는 걸 가장 꺼리는 성격의 유형이다. 왜 그러냐면 전 불만이 많아요. 항상 심통맨이라고 했잖아요. 왜 심통이 많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아닌 것 같은 게 너무 많아서 저는 심통을 부리는 거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심통이 아니죠. 합리적인 방법이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때라고 하는 건데 제 말투나 어투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근데 뭐 어쩔 팁이고요. 그래서 왜 제가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는 거를 가장 꺼리는 성격의 유형에서 어이가 없었냐면 제가 엄마 아빠가 57년생, 58년생, 56년생, 58년생이에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라서 제사나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설날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심지어 아빠가 또 첫째예요. 그래가지고 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뭐 제 입장에서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무 식기 개 같은 니스칠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밥 담아서 제사 지내고 밥 먹으면 니스 맛 느끼면서 밥 먹어야 돼서 저는 거기에다 먹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일단 그거 쓰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아니 그냥 뭐 제사라는 게 사실 제사를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할 수도 있어요. 전통이니까 오케이 그것까지 내가 인정할게. 근데 제사 지낼 때 솔직히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 다 먹어요? 다 음식물 쓰레기통행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뭐 엄마는 뭐 다 먹는다 어쨌네 저쨌네 하는데
그거를 어차피 냉장고에 쟁여놓고 하나씩 꺼내 먹을 거면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내 말은.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양반 집안도 아닌데 왜냐면 대한민국에 5%인가만이 양반일 거야 아마 원래 조선시대로 따지면. 근데 뭐 지네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양반이네 뭐네 제가 봤을 땐 다 노비예요. 한 99%는 노비고 노비인데 그냥 괜히 노비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그리고 진짜 웃긴 거 홍동백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원래부터 해왔던 사람들은 자기 집만의 전통 방식이 있어요. 근데 홍동백서나 이런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다 김해김씨 거 따라한 거예요 그냥. 왜 따라하냐? 아니 양반이 아니었으니까 모르니까 따라하지 당연히.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그냥 평민인데 왜 그런 걸 따라하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아 그럴 거면 단발령 아니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봐봐요.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왜 두발 자유는 안 시켜주냐 이 말이죠. 아니 그 일제 시대에 그게 단발령이 일제 시대에 나쁜 건데 왜 그런 거는 학생들을 그런 걸로 개두들겨 패고 집에서는 조선시대 전통 방식 따라라 이게 말이 되나요? 진짜 병신 같은 나라죠. 그래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어차피 그 음식 다 안 먹잖아요. 뭐 난 생선을 좋아하긴 하는데 막 생선 이렇게 쌓아놓고 막 과일 막 이렇게 쌓아놓고 먹는 스타일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냥 제사 오케이 지낼 수 있어. 근데 제사 지내려면 그냥 식탁만 뭐 대충 제사상 만들어 놓고 뭐 지방 정도 뭐 유세차 뭐 이런 거 할 필요도 없고 뭐 굳이 막 새벽에 일어나서 막 밤 12시 다 이러지 말고 그냥 오늘 제사 날이니까 저녁이나 같이 가족끼리 모여서 먹자라는 그 의미로 해가지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치킨, 아빠가 먹고 싶은 거 족발. 그래? 그러면은 뭐 족발 치킨 시켜서 우리 거기에서 절만 몇 번 하고 그 음식 먹으면 되잖아요 가족끼리. 왜 뭐 엄마는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전 부치고 뭐 누구를 위한 거죠 이게 도대체? 아 물론 그게 그들의 행복이라면 오케이 저 아무 말 안 할게요. 근데 저한테 막 해라 하면은 전 거기서 석이 나간다 이 말이에요. 아 그리고 그 식기가 개쓰레기예요. 그 니스 칠된 식기에 음식 올려서 먹으면 니스 맛이 나거든요 모든 음식에. 그게 너무 싫어요. 근데 ENTP가 그렇다는 게 좀 킹받네요.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는 거 가장 꺼리는 성격 유형이다. 자, ENTP 특징 개샹 마이웨이 물욕 많음 독립심 강함 겉으론 인싸 속으론 아싸. 일단 개샹 마이웨이는 전 이해가 안 돼요. 개샹 마이웨이가 아닌 사람이 있나요? 아 남의 눈치를 본다? 저는 개샹 마이웨이까지는 아니에요. 이건 친구를 한 명 불러다가 내 성향을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내가 말해봤자 어차피 개소리 아닌가? 저는 개샹 마이웨이 아니고 개샹 마이웨이인가? 아니 개샹 마이웨이면 제가 직장을 안 다니겠죠. 직장 그 빡세다는 자라를 다니는데 개샹 마이웨이가 어떻게 돼요? 저 얼마나 고분고분하면서 말 잘 들으면서 다니는 줄 아세요? 진짜요. 진짜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저처럼 말 잘 듣는 사람 보고요. 무력 많음. 이건 인정할게요. 근데 무력 없는 사람 누가 있는데? 돈 많이 받아서 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저는 이건 개소리라고 봐요. 독립심 강함? 독립심 강함. 독립심이 약한 건 뭐죠? 나라 팔아넘기나요? 이반용님은 ENTP가 아닌가 보네요. 그러면 김구님이나 이승만 대통령님이 ENTP이신 것 같고 겉으론 인싸 속으론 아싸. 일단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겉으론 인싸 속으론 아싸 이해가 안 돼요. 이해시켜 주실 분? 이런 건가? 겉으로는 하오 하는데 사실 친하지 않는 그런 건가? 근데 이거는 뭔 말인지 모르겠네. 겉으로는 인싸 속으로는 아싸. 네 개소리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엄청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얘랑은 별로 안 친하다? 아니 근데 이게 사회성이 있으면 다 그렇지 않나? 직장에서 안 친한 사람이라도 밝게 인사하고 뭐 그냥 그냥 잠깐의 뭐라 그러냐 아이스 브레이킹이나 스몰 토크 같은 건 당연히 하지 않나요? 그렇다고 해도
제일 친한 사람은 따로 있는 것처럼 다 그런 거 아닌가? 모든 사람이 다 겉으로는 인싸지만 속으로는 안싸 아닌가? 아니 누가 직장에서 인사도 안 합니까? 다 인사해요. 그 정도는 하잖아요. 아 그냥 아예 인사만 하고 자기 일만 하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겉으론 아싸 속으로도 아싸? 근데 겉으로 아싸인데 속으로 인싸일 수가 있어요? 그건 전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이거 자체가 뭔 개소인지 모르겠고 나한테 잘해주면 배로 돌려줌. 저는 진짜 그래요. 저는 저랑 좀 친하다 생각하면 밥 진짜 많이 사주는 편이고 근데 이거는 그냥 ENTP여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애정결핍 애정결핍이 조금 있어서 약간 버림받기 싫어서 자기 방어하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 뭐 어쨌든 뭐 근데 잘해주면 배로 돌려주긴 해요. 오케이 인정. 변덕 진짜 심해. 저 변덕 안 심해요. 변덕 안 심하고 자기의 최고. 또 자기의 별로 없어요. 왜냐면 자기애가 많지가 않은. 저는 제가 마음에 들면서도 마음에 안 든 부분이 많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자기가 최고라면 모든 부분이 마음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아니라고 생각하고 토론이나 논쟁은 이겨야 제맛. 이거는 이겨야 제맛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이런 말 하면 이상한데 이겨야 제맛이라기보다는 제가 어떤 생각을 가져요. 그게 웬만하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저는 제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네. 자기의 최고 플러스 토론이나 논쟁 이겨야 제맛이네. 그래서 자기의 최고라는 게 맞다는 말인가? 근데 뭐 자기 신념이 있는 거 좋잖아요. 근데 이건 있어요. 저를 만약에 어쩌저쩌 설득을 시켜요? 그러면 네 말도 맞다 하고 인정하고 쿨하게 넘어가요. 저는 진짜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설득이 안 돼. 그러면은 딱 끊어요. 저는 이제 너랑은 어차피 대화가 안 되니까 너네 집에서 너네 엄마 아빠랑 재밌게 살아 이렇게 하고. 어중간한 건 질색. 어중간한 게 뭔데요? 근데 어중간하다는 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사람은 다 어중간해요. 그리고 중도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어느 쪽으로 치우쳐도 좋은 건 없어요 사실 제 생각에는. 너무 치우쳐도 너무 소심해도 너무 싫고 너무 막 해도 너무 싫고 저는 어중간한 거 딱 좋은데요. 중도를 지키는 게 더 좋은데요. 저는 중도파라서. 저는 그래서 중도 보수여가지고 네, 어중간한 거 질색은 아니고 이게 어중간하다는 게 뭔 말인지를 모르겠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만약에 식당을 갔어요. 살짝 배가 덜 차게 먹으면 스트레스 받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메뉴를 4개를 시킨 다음에 둘이서 가서 3개나 4개를 시키고 제가 계산해요. 어차피 내가 다 먹으니까. 그래서 밥을 많이 사주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먹는 거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맨날 평소에는 식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한번 입이 풀리면 참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네, 그런 어중간한 건 저도 싫어요. 뭐 어디 갔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중국집 시켜 했는데 탕수육 안 시킨다든지 그런 거 못 참아요 저는. 일단 무조건 탕수육 대짜로 시키고 너 짜장면 너 짬뽕 나 볶음밥 시킬게. 그래서 우리 4명이서 쉐어해서 나눠 먹자. 존나 이기적인가요? 근데 이게 좋잖아요. 아니라고요? 그럼 혼자 드세요. 혼자 다른 메뉴 시켜서 드시고. 솔직히 이게 맞아요. 맞다고. 제가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 없어. 아니요, 관심 너무 많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 없는데 최대한 그거에 대해서 상처를 안 받으려고 노력해요. 관심 없음이라기보다는 그냥 제 생각에는 어차피 야호레드 원님 확실한 게 좋습니다. 확실히 감사합니다. 그쵸? 제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 사람 누구지? 저번 방송 때부터 들어와가지고 계속. 어쨌든 뭐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 없음.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실제로 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막 행동해도 된다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저는 그냥
사람들은 나에 대한 관심이 어차피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행동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릴스 찍고 이렇게 유튜브 찍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냐면 제가 유튜브 찍는다고 막 갑자기 뭐 저 새끼 뭐 방송하네 이런 새끼가 어딨어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좀 불쌍하죠. 제 입장에서는 병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 많아요. 관심 많지만 웬만하면 사람들은 나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 오케이. 지나간 일에는 후회가 없다. 후회 너무 많죠. 뭔 개소리죠? 진짜. 저 하이닉스에 투자 안 한 거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왜 제가 국주를 버렸을까? 후회 너무 많고. 자기 합리화 천재. 이거 누구나 그렇지 않나요? 아니 근데 이게 이런 마음을 가져야 상처를 안 받아요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이어트를 할 거야. 안 했어. 그럼 나는 쓰레기야.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사람을 점점 갉아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 사람이 히키코모리가 돼버려요. 그 삼국지에서 조조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거예요. 정신승리. 조조는 패배를 너무 많이 했는데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게 그거를 빨리 잊어버리고 다시 다음 일 집중. 그래서 조조는 성공할 수 있었다. 사이코패스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조조가. 자기 합리화 어떤 면에선 많이 하고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면 자기 합리화하고 중요하다 생각하면 자기 합리화 안 해요. 이래서 내가 MBTI 안 믿는 거. 왜냐면 상황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달라지는데 뭔 MBTI 너는 그러니까 그럴 거야.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해. 그러니까 이런 심통이 또 있는 거죠. 심통맨이라서. 뒷심 부족, 끈기 부족. 네, 맞습니다. 맞고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제가 왜 심통맨이겠어요? 뭐만 해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심통맨이에요. 멍청한데 멍청한 줄 모르는 사람 극혐. 아, 이거를 극혐을 안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병신인데 병신, 근데 이게 잘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게 멍청하니까 멍청한 줄 모르죠. 똑똑하면 멍청한 줄, 그러니까 똑똑하면 자기가 멍청한 척 하는 걸 알겠죠. 그러니까 병신이면 병신인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병신인 거잖아요. 근데 병신이 병신인 걸 알면 병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인데? 네, 어쨌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속 시원. 이거 잘못된 거 계속 속에만 담아놓고 있는데 속 시원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 거수해보세요. 한 명이라도. 아니,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당연히 속 시원하죠. 바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잘못된 게 있는데도 말을 못하는 성격이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말을 안 했다고 해서 시원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죠. 그냥 저도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말해야 속 시원해요. 저는 다 말해요 그렇게. 동그라미가 많네요. 팔방미인 다재다능합니다. 개소리인 것 같고요. 저 다재다능하지 않고 팔방미인? 팔방미인 아니고 두뇌회전이 빠른 편이고 대략적인 이해가 뛰어나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책 읽을 때도 한 3번, 4번씩 읽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책을 한 권을 다 읽잖아요. 뭐 제가 느꼈던 거 몇 구절 빼고는 뭔 내용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저만 그렇다고요? 꺼지시고요. 자, 발상력이 좋아. 단기 프로젝트 효율 및 성과가 뛰어나지만 장기적인 노력은 꾸준히 하기 어렵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유튜브 언제까지 할지 모릅니다, 사실. 그냥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런 제가 생각했을 때 모든 일을 할 때 기대를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고 그냥 습관처럼 이렇게 루틴으로 만들어서 켜이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비반복적 어려운 문제, 반복적 꾸준히 하면 쉬운 문제. 비반복적 어려운 문제 vs 반복적 꾸준히 하면 쉬운 문제 중에 뭘 할 거냐 하면 비반복적 어려운 문제를 택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다 그렇지 않나요? 평생 생산직 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분도
생산직을 하고 싶어서 나 태어날 때부터 나 생산직 해야지 하고 생산직 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왜냐면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생산직 하고 대신 그 생산직 한 돈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따로 하겠죠. 그래서 그리고 뭐 그런 안정 이 정도만 가지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말을 잘 겁니다. 아니 저 말 잘 못 걸어요. 뭐 직장 내에서 말 거는 거는 그냥 같은 직장인이기 때문에 인사를 먼저 제가 웬만하면 하는 거고요. 사회생활을 하는 거고요. 길 가다가 뭐 처음 보는 사람이라는 게 그러면 말 잘 걸죠. 근데 안녕하세요 하고 끝이에요. 그게 스몰 토크 잘 이어가나? 모르겠네. 이게 나는 나를 모르니까 이게 의미가 없네요. 이거 읽는 게. 자, MBTI 꺼지시고요. 저는 어차피 MBTI 안 믿기 때문에. 뭐 할까요, 그러면 이제? 어떤 월드컵 하지? 뭐 해야 되죠? 누가 옆에 있어야 월드컵 치니까 피파 2026 월드컵이 나오네. 이상형 월드컵.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MBTI를 안 믿습니다. 결국 안 믿고, 믿어서 뭐 합니까? 시청자가 없으니까 확실히 할 말이 없네. 없는 게 없는 이상형 월드컵, 없는 게 없는 음식 이상형 월드컵, 이거나 할까요? 가장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사주 검색해보세요 제발. 사주요? 나 사주도 안 믿는데? 그 새끼가 뭔데 저를 규정하죠? 제 인생을? 그러면은 사주를 봐보세요. 사주를 봤어요. 너는 뭐 이러이러 될 거야 라고 해요. 그러면 그 운명을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나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면 저희 엄마도 불교셔가지고 막 뭐 사주 같은 거를 보신단 말이죠. 제 사주를 막 보셨어요. 저한테 뭐 쇳소리가 나네 뭐 어쩌네 저쩌네 해가지고 공대를 간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다 치우고 솔직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진짜 너무 싫어요 그런 게. 뭐야 이거. 너무 싫어요 그런 게. 뭐 그러니까 재미로 보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재미로 보는 건 저도 재미로 많이 봤어요. 뭐 타로 카드도 저도 재미로 많이 봤고. 제 운명론이 너무 싫은 게 뭐냐면 뭘 해도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게 싫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엄마한테도 기도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엄마가 불교셔가지고 저한테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너무 고마운 일이지만 하지 말라고 해요. 왜 하지 말라고 하냐? 제가 예전에 이제 시험 같은 거 볼 때 엄마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게 왜 일단 첫 번째로 엄마가 저 때문에 기도하는 게 싫어요. 왜냐면 어머님 몸 성화 걱정되니까. 두 번째, 부담되는 게 싫고요. 그렇게 기도해서 내가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부담되는 게 싫고, 세 번째는 기도했는데 붙잖아요? 그럼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기도를 해서 됐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싫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저는 엄마한테 기도하지 말고 그 기도할 시간에 딴 거 하라고. 절하지 말고. 전 그래서 신도 안 믿고, 신은 없어요 이 세상에. 없고 저는 저만 믿거든요. 왜냐면 신이 있으면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이유가 뭡니까? 운명이 정해져 있으면. 그렇잖아요. 저는 운명은 제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아니다.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모든 것은 다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우연. 왜 우연이냐? 우연이거나 뭐 그런 거죠. 그건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뭐 운명이다. 아니, 우리는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이 좋았다. 모든 것. 잘 된 일, 운이 좋았다. 못된 일, 운이 나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요. 왜냐면 그게 운명이라면 전 누구를 탓해야 되죠? 너무 그건 슬프잖아요. 운명이 정해져 있다면. 그럼 내가 뭘 할 때 노력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난 그렇게 될 건데. 사주를 봤어. 사주에서 너 이렇게 살 거래.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되냐면 제 진짜 심통맨인 게
반대로 행동해요. 일부러. 물 조심해? 나 맨날 수영장 가. 뭐, 저 그래서 글씨도 빨간색으로 써요. 일부러. 진짜로. 짜증나서. 제 카드 그 서명란 있잖아요. 다 빨간색이에요. 전성준 이름 써져 있는 거. 그런 거 안 믿고. 그 너무 사회성 결여인가 이거는? 그런 것도 싫어하고. 그리고 그때 어머니께서 그거를 봤어요. 그 뭐 사주를 봤는데 제가 아빠 때문에 사실 공대를 간 거거든요. 원래는 원래는 그 원래는 저가 패션을 원래부터 20살 때부터 하고 싶었는데 제가 왜 공대를 갔냐면 일단 처음에는 뭐 잘 몰랐어요. 제가 솔직히 선생님들께서 고등학교 때 진로 정하실 때 물론 처음부터 좀 의지가 확고하셔서 어떤 과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케이. 그런 분들은 진짜 저는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로. 근데 저도 제가 모르고 제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뭐 그러면 축구로 뭘 해야 되지? 처음에는 축구 심판을 하려고 했었고 왜냐면 제가 축구 선수가 될 만한 실력은 아니니까 뭐 캐스터나 뭐 이런 걸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어찌됐건 부모님이 그걸 싫어하셨어요. 뭔가 좀 어려워 보이는 길이라고 해야 되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근데 전 부모님 입장이 이해가 되는 게 우리 엄마 아빠 58년생, 57년생 개틀딱 아무것도 모르죠. 지금 그러니까 대학만 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어머님 세대 때는 제일 중요했으니까. 제 세대가 참 끼인 세대라서 약간 애매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근데 진짜 비극인 게 뭐냐면 우리 엄마가 시골 출신, 엄청 시골 출신이고 아버님도 시골 출신이에요. 아빠는 진짜 대단하신 분인 게 시골 출신에서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심지어 야간대학 2년제를 나와서 대학 졸업장도 따고 뭐 그렇게 해서 뭐 승진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까 고졸인데 대학을 성인에 졸업해서 자격증도 따가지고 이제 전기 쪽으로 출세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좀 높게 올라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자수성가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빠의 삶은 그래 왔으니까 너도 그렇게 살면 편할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건 엄마 아빠 생각이지. 그건 엄마 아빠의 삶이고 내 삶은 다른데. 그리고 엄마 아빠는 50살, 60살인데 지금의 메커니즘을 모른단 말이죠. 근데 그 70년대, 60년대 나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그렇게 살면 성실하게 살면은 아들, 딸 낳고 잘 살 수 있어 라는 거를 본인들이 그거를 경험했는데 행복했더라라고 하니까 그걸 주입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제가 걸어왔던 길이라서 안정적인 삶이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건 왜 내가 걸어봤으니까 너를 조언해 줄 수 있어서 라고 그 틀에 저를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사실 사랑이죠. 사랑해서 그런 거죠. 왜냐면 엄마 아빠가 내가 그렇게 엇나가서 어디 다치거나 뭐 그러면은 조금 걱정되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뭐 근데 왜 전 제 입장에서는 진짜 비극인 게 엄마는 그러면 뭐 공부할 환경이라도 제대로 만들어 줬었어야 하는데 아빠는 이제 교대 근무하셔서 맨날 집에 잘 들어오세요. 잘 들어오는데 저랑 마주칠 일이 많이 없는 거죠. 3교대 근무를 하시니까. 발전소에서 일하셨거든요. 근데 엄마는 그러면 아빠가 없을 때 엄마 동네 친구들 불러와서 집안에서 놀아요. 근데 저한테는 공부하라고 해요. 공부가 되겠습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요? 그 상황에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공부할 환경을 만들어주고 공부를 하라 해야지. 그리고 엄마 아빠 다 고졸, 중졸인데 공부로 성공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따지고 보면. 근데 나한테 너는 공부하면 성공할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게 뭐 근데 그게 뭐 제가 나중에 느꼈을 때는 그거였죠. 어머니 아버님이 생각했을 때 어머니 아버님 세대 때는 공부해서 대학 가서 입신양명 하고 안정적으로 직장 들어가서 사는 게 제일 베스트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저도 그래서 그 말을 따라서 대학교 처음에 전기과로 들어갔어요. 전기과로 들어갔다가 아니
씨발 진짜 족 같은 거예요. 이게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야. 왜 해야 되는 거 딱 하나. 취직하려고. 취직해서 뭐 해야 되냐? 돈 벌려고. 돈 벌어서 뭐 해? 결혼해. 결혼해서 애 낳아. 이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제가 뭘 좋아하나 해보면 축구 심판 하려고 했다가 뭐 하려고 했다가 제가 또 어쩌다 보니까 옷 입는 걸 좋아하게 됐어요. 이거는 제가 대학교 가서 이제 상수라는 친구를 만나서 걔가 진짜 대단한 게 대학교 1학년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고 왔냐면 5대5 가르마를 하고 왔어요. 이게 2013년도예요. 지금이 아니에요. 5대5 가르마에 포마드를 쫙 바르고 이러고 왔어요, 애가. 진짜로 머리 길러가지고 이렇게. 그때 너무 멋있었거든요, 걔가. 그래가지고 걔한테 이제 패션을 조금 배우면서 저도 이제 관심이 생긴 거죠. 어떻게 하면 너처럼 잘 입어서 여자를 꼬실 수 있느냐. 아, 결국엔 다 남자는 여자예요. 제가 봤을 때는 돈 많이 벌어서 이쁜 여자랑 결혼하려고. 아, 장난이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패션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저 패션이 좋아가지고 군대 갔다 와서 뭐 유니클로 알바라도 하면서 뭐 조금 이런 거에 발을 들여보고 싶다. 뭐 나쁜 일 아니잖아요, 솔직히. 휴학하고 유니클로 다니면서 뭐 유니클로나 뭐 A랜드나 뭐 이런 데 다니면서 해보고 싶다 했는데 이제 아빠가 개난리를 친 거죠.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랬는지. 그때 저는 엄마 아빠를 좋아하니까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일을 하기 싫었었나 봐요. 지금 생각해 보면. 상처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그래, 씨발. 이게 내 뭐인갑다 하고 빠르게 저 대학 한 번도 휴학한 적 없고요. 그냥 스트레이트로 졸업했고 복학도 칼복학해서 그리고 취업도 바로 했어요. 사실 돈 벌어보니까 돈이 다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 때려치고 이제서야 패션 하는데 왜 그때는 그럼 그때 허락했으면 더 빠르게 했을 텐데 아니면 그때 허락했으면 오히려 지금 정기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해봤으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죠. 그래서 연봉 4, 5천 깎아가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결론은 뭐냐면 엄마가 저한테 사주 볼 때 뭐 우리 아들은 뭐 쇳소리가 났는데 공대 가길 잘했다 뭐 이랬거든요. 사주에서. 그게 싫어가지고 더 패션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주에서 그랬어? 그럼 나는 아예 다른 길로 갈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자라까지 왔네요. 자라한테 고마운 점 딱 하나예요. 비전공자한테 길을 뚫어줬다. 아, 네, 그리고 뭐 제가 패션 존나 거창하게 할 생각 없고요. 그냥 옷 하나 만들어서 한 5개 정도 만들어서 팔리면 파는 거고 월 200 정도만 벌었으면 좋겠어요, 옷으로. 그러면은 이제 자라 그만두고 옷 만드는 거에 집중하겠죠. 근데 그게 절대 될 수가 없죠, 사실. 제 옷 누가 사겠습니까? 구독자 빨리 늘려서 여러분들이 사게 만들어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옷 만들어서 팔고 그 만들면서 자라는 계속 다니는 거죠. 왜냐면 저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아마 한 9월쯤에는 평택으로 이사 가지 않을까 싶어요. 평택에 작업실이 있어가지고 어쩌다 이렇게 됐는데 그럴 수 있죠. 삶이 다 순탄치 않죠. 제가 애정결핍 있는 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막내라서 그런 거예요. 막내인데 늦둥이에요. 누나랑 10살 차이라서 항상 이 얘기를 해요. 뭔가 애정이 근데 엄마 아빠는 사랑을 많이 주셨어요. 진짜로 절대 부족하게 준 게 아닌데 왜 생겼냐면 이제 집에 사람이 없어요. 뭔 말이냐면 이제
아버님이 좀 딸들을 좋은 대학을 보내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 여수 바닥에서는 애들을 좋은 데로 보낼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저 초등학교 1학년 때 광주로 엄마랑 저랑 누나 두 명을 이사를 보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유학을 보낸 거예요, 광주로. 왜냐, 전라도에서 가장 큰 데가 광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자체 기러기 생활을 하신 거죠. 기러기까지 아니고 자체 갈매기 정도? 자체 갈매기 정도의 생활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엄마도 애들 키워야 되니까 엄마도 일을 다니시는 거예요. 광주에서 뭐 떡집을 다니셨거든요. 떡집에서 이제 막 시다발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 초등학교 1학년인데 저를 케어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누나들은 야자하고 저 학교 갔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은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럼 뭐 하는 줄 아세요? 초등학교 1학년이 가스레인지 켜가지고 라면 끓여 먹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뭐, 뭐 그럴 수 있죠. 뭐 어릴 때. 그래가지고 막 가출한 애들도 우리 집 와서 살고 그랬었어요. 집이 비니까 항상 가출한 애 몇 명 재워주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엄마 아빠에 대한 뭐 사랑은 남아 있는데 뭔가 엄마 아빠가 저한테 옆에서 바로 케어를 막 계속 해줬다? 이런 느낌은 진짜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인가 뭐 제가 심지어 그 너무 막 준비물 이런 걸 학교에서 안 챙겨가고 학교 수업도 아예 못 따라갔거든요. 아무도 케어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구구단도 초3 때 겨우겨우 외웠어요. 곱하기를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엄마도 심각성을 깨닫고 이제 종합학원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이제 겨우겨우 조금 레버리지가 맞춰졌는데 그때까지는 항상 뭐 시험 보면 5점, 4점 이랬었던 것 같아요. 신기하죠? 그래서 그쵸. 그래서 누나들을 대학 보내고 이제 제가 다시 여수로 내려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왜냐면 그러면서 이제 누나들 그러니까 첫째는 애지중지 키우고 둘째는 발로 키운다고 하잖아요. 그럼 늦둥이 셋째는 어떻게 키우겠어요? 그냥 알아서 크는 거예요. 그리고 막 뭐 엄마 아빠는 이제 다 컸잖아요. 애들을 다 키운 상태니까 뭐 부부 모임 같은 걸 자주 놀러 간단 말이에요. 그럼 저를 데리고 가요. 왜냐면 난 너무 어리니까 애를 혼자 둘 수는 없잖아요. 집에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맨날 라면 끓여 먹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부 모임 놀러 가면 저는 할 게 없어요. 다 아저씨들 아줌마들밖에 없고 그냥 처음에는 예뻐라 하시죠. 성준이 왔니 하면서 밥 먹자 하는데 뭐 그분들끼리 모여서 맨날 술 파티 하는데 제가 거기서 뭘 하겠어요. 그때는 심지어 스마트폰도 없고 유튜브도 없어요. 저 그냥 맨날 땅에다가 흙바닥에다가 제대로 놀아주지도 않아요. 솔직히 아저씨들 놀아준다 해놓고 자기들끼리 노는 게 바쁘지. 전 그냥 따라만 가서 손만 빨다 오는 거죠. 그래서 친구라도 한 명 데려갔으면 저는 편했을 텐데 엄마 아빠가 친구 데려가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좋겠습니까? 남의 자식 케어하는 게. 그리고 뭔 일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때 좀 슬펐. 그래서 조금 나도 모르게 결핍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맨날 엄마 아빠랑 안 놀고 무조건 친구들이랑 노는 걸 좋아했거든요. 근데 개빡치는 게 뭐냐면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가족 모임을 참석을 안 하는 거를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차피 나 가봤자 놀아줄 사람도 없고 어차피 가봤자 누나들하고 10살 차이 나니까 대화도 안 돼요. 뭐 걔네는 어차피 대학교 있느라 바쁘고. 아 차라리 누나들이라도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누나들도 어차피 가족 모임이 안 해요. 시골에 안 해요. 대학교 때 바빠가지고. 제가 가서 뭐 합니까 그러면? 혼자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싫어지죠 점점. 엄마 아빠랑 안 놀고 싶고. 그래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애들하고 맨날 초등학교 때 놀러 다니는데 엄마 아빠는 왜 집에 늦게 들어오냐 뭐라 하고. 아니 집에 있으면 뭐 합니까? 할 게 없는데 놀기라도 해야지.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애정결핍이 그런 거에서 생겼나 봐요. 그래서 친구한테 더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친구들한테 잘해주려고 하고 막 그런 거죠 뭐. 근데 다 핑계예요. 지금 30살인데도 이지를 하고 있는 거 보면 다 핑계고 제 회피 도구죠 그냥. 개소리라고 생각하고요. 갑자기 뭔 이런 어두운 얘기까지 넘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게스트 좀 출연해주세요. 아무나 다음 주 화요일에 출연할 수 있는 분 있으면 와주세요. 진짜로 그거는 제가 원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메일 올려놨는데 아직도 사연이 하나도 안 왔거든요. 사연 좀 올려주십시오. 네,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다음에는 좀 재밌는 얘기할 컨텐츠를 찾아서 올게요. 저 혼자 방송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의무감에 킨 거고요. 왜냐면 오늘 쉬는 날인데 또 안 키면은 또 언제 키겠습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쉬는 날이니까 그때 또 키긴 할 텐데 그 전까지는 확실한 뭐 어떤 이상의 월드컵을 할 건지 아니면 뭐 누구를 데리고 와서 얘기를 하던지 그런 걸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그냥 킨 거예요. 별 생각 없고요. 여튼 들어가겠습니다.